네, 전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이전의 행보와 같이 또 말말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실적보다는 트럼프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과 함께 글로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죠. 유산남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오늘의 스케줄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적 스케줄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스틱 총재와 연준 위원 윌리엄스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은 CFTC 정도의 투기적 손 포지션 정도가 오늘 아마 주요 스케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는 오늘 개별 기업적 뉴스들이 아마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지 시간 19일 오늘이죠. 전 세계적으로 IT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마비시킨 원인이 바로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네,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현재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업데이트를 적용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현재 맥도날드, UAL, LSD 등등의 주요 기업들의 통신 및 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 블루스크린이 뜨고 있다는 뉴스가 뜨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항공사, 은행 및 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보험사, 주식거래소 운영자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장전에 20%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조금 복구한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3%가량 언저리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CEO는 트위터에 문제가 식별되었고 수정이 배포되었다라고 게시는 했으나 아직 모든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여전히 오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역대 있었던 가장 클라우드 서비스 오류 중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호주의 보안 컨설턴트이자 해킹체크 웹사이트의 운영자 트로이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뉴스플로우 계속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전일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2%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호실적이 발표됐나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닝 자체가 여러모로 믹스가 돼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출과 EPS는 잘 나왔지만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2024년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하긴 했으나 예상치였던 14.9%보다 못 미친 평균치 14.5%로 나오게 되면서 안 좋은 가이던스를 내면서 사실 어닝 자체가 나온 뒤에는 마이너스 5%까지 장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닝콜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 유료원의 순수 준가치가 예상치를 아주 크게 상회했다는 소식이 뜨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이번에 새롭게 나오게 된 컨텐츠들이 아주 굉장히 잘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다른 기업들보다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2배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준다는 점이 크다랗게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유료 회원의 상승 자체는 매출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반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죠.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한국 화장품이 상위권에 랭킹됐다라는 보도로 시장이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아마존이 142억 달러의 상당한 매출을 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번 프라임데이 굉장히 커다란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현재 2월에 선보였던 AI 기반의 쇼핑 챗봇 루퍼스가 쇼핑객들의 쇼핑에 도움을 줬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기록적인 매출을 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현재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이틀간 프라임데이 매출이 약 142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140억 달러를 넘었고 지난해보다 약 11%나 늘어난 매출을 자랑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석 분석가 비백 반디아는 신학기 시즌을 맞아서 매우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고 고객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려고 프라임데이를 신학기 쇼핑 기회를 활용하면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11월 대선으로 글로벌 시장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코로나에 걸려서 선거운동이 중단된 가운데 이 사퇴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미 언급해 주셨지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고위 인사들이 주요 기부자들에게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다음 단계를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미 민주당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찰스 가스파리노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트위터에 민주당과 가까운 월가 인사들은 내일 당장 바이든이 출마 사퇴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귀띔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관계자들은 민주당 지도자들이 바이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보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퇴서를 일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낸시 펠로시를 비롯한 오바마 쪽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특히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프리딕트잇이라는 이런 정치 관련된 부분으로 베팅하는 웹사이트에서는 바이든이 이미 지지율 3위로 그것도 카말라 해리스의 절반 정도의 지지율로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대선과 함께 글로벌 증시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